경기도 평택. 한 비즈니스 호텔 로비를 보세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세계 최고의 기술 회사 임원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뭔가 이상해요. 원래 출장은 일주일 정도잖아요. 이 사람들은 수개월째 체크아웃을 안 했어요. 뭐 하는 거냐고요? 호텔 앞 건물만 바라보고 있어요. 삼성 반도체 공장이 언제 팔까? 제발 메모리 좀 팔아달라고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미국의 AI 산업, 국방부의 첨단 무기, 모두 삼성의 HBM, 메모리 없이는 한 발짝도 못 움직여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 진짜 이야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오늘 네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삼성이 왜 일부러 물건을 덜 만드는지. 둘째, 그 결과 뭐가 벌어지는지. 셋째, 트럼프가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 넷째, 당신이 할 수 있는 선택. 어렵지 않습니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메모리가 뭔지 알아야 합니다. 컴퓨터 메모리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쓰는 노트북에 들어가는 일반 메모리, DDR4, DDR5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개당 몇만 원 수준이에요. 두 번째, AI 서버에만 들어가는 특수 메모리, HBM이라고 부릅니다. 고대역폭 메모리예요. 개당 수백만 원입니다. 100배 이상 비싼 거죠.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한 상황을 그려볼게요. 한 식당이 있어요. 원래 이 식당은 매일 10,000원 백반을 1,000명에게 팔아요. 하루 매출 1,000만 원이죠. 1,000명을 받으려면 홀이 크고 직원도 수십 명 필요하고 설거지도 1,000그릇을 해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부자가 나타났어요. 100만 원 프리미엄 코스를 먹겠다. 이 부자 10명만 받으면 매출은 똑같이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손님은 100분의 1로 줄어들죠. 홀도 작아도 되고 직원도 몇 명이면 되고 설거지도 10그릇이면 끝나요. 당신이 이 사장이라면 당연히 프리미엄 코스에 집중하죠. 백반은 줄이거나 없애버려요. 삼성이 정확히 이걸 하고 있어요. 일반 메모리는 줄이고 AI 전용 HBM에만 올인하는 거죠. 왜 이런 무리수를 둘까요? 숫자를 보면 답이 명확해요. 일반 메모리 하나 1,000원 이익, 10만 원을 벌려면 100개를 팔아야 해요. HBM은요? 하나만 팔아도 10만 원이 남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장. 어떤 걸 만드시겠어요? 당연히 한 개만 팔아도 되는 고가 제품입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요. 반도체 업계에는 1대3 웨이퍼 법칙이 있거든요. HBM 하나는 일반 메모리 3개 포기. 프리미엄 코스 하나 만드는데 백반 3개 재료가 들어가는 셈이에요. 삼성이 HBM을 많이 만들수록 우리가 쓰는 일반 메모리는 더 빨리 사라져요. 실제로 봐보세요. 2024년 초 메모리 재고 30주분. 지금 1주분만 남았어요. 수요의 60%만 채웠어요. 10명이 빵을 사러 왔는데 빵은 6개뿐인 상황이에요. 그럼 뭐가 벌어져요? 경매가 시작되죠. 더 비싼 값을 부르는 사람이 먼저 가져가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요. 지난 분기부터 2분기 55에서 60% 상승. 1월 둘째 주만 DDR4 8기가 12% 올랐어요. 용산 온라인 쇼핑몰은 매일 새로운 기록을 갱신하고 있어요. 평택 호텔 로비가 왜 이런 상태일까요? 인공지능을 돌리려면 삼성의 HBM이 필수거든요. 한 비유를 들어볼게요. 요리사가 있어요. 엄청 손이 빠른 요리사. 1초에 요리 100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재료를 가져다주는 직원은 1초에 10개밖에 못 가져다줘요. 요리사는 90%의 시간을 그냥 기다려야 해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재료가 없으면 요리를 못하니까요. HBM은 바로 그 재료를 초고속으로 공급해주는 컨베이어 벨트예요. GPU는 요리사, HBM은 재료 공급. HBM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GPU도 제 성능을 못 내요. 시스템이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구글, 애플이 사활을 걸고 HBM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없으면 인공지능 서비스를 못 돌려요. 경쟁에서 뒤처져요. 기업의 생존이 달려있는 거예요. 구글 내부 소문이 있어요. HBM 물량을 못 확보한 구매 담당 임원이 해고됐다고. 소문일지도 모르지만 지금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보여주죠. 자,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있잖아요.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사람입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빅테크에 돈을 쓸어 담는 걸 흐뭇하게 볼 리 없죠. 실제로 트럼프 정부의 더그버검 내무장관이 발언했어요. 미국 공장을 짓지 않는 메모리 기업에는 강력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보편 관세까지 언급했어요.
엄청난 압박이었죠. 근데 정말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트럼프 정부가 최근 발표한 게 스마트폰, 노트북 같은 완제품에 대한 관세는 해제 검토 중이다. 왜 그랬을까요? 자충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상황을 그려볼게요. 보안관이 총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을에 식당 사장이 있어요. 삼성이죠. 보안관이 화내요. 너희 음식이 너무 비싸다. 세금을 왕창 물려버릴 줄 알아. 근데 문제가 있어요. 보안관의 총이 발사되려면 그 식당에 특별한 음식을 먹어야만 해요. 보안관이 화내며 총을 쏘려고 해도 자기 총이 고장나요. 결국 보안관은 헛기침만 하다가 총을 내려야 해요. 지금의 상황이 정확히 이거예요. 삼성을 제재하면 미국의 AI 산업이 멈춰버려요. 구글의 AI가 마비되고 아마존의 클라우드가 먹통돼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챗봇이 대답을 멈춰요. 미국 국방부 무기들도 삼성 메모리가 없으면 작동 안 해요. 미국이 자국 기업의 목을 스스로 조르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삼성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한국과 삼성이 TSMC와 같은 대우를 하라고 요구했을 때 트럼프 정부가 한 발 물러섰어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이제 더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 기억하세요? 산유국들이 석유 공급을 멈추자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됐던 사건입니다. 지금 메모리 시장이 정확히 그 상황이에요. 메모리를 가진 나라가 세상을 주도하는 시대가 온 거죠. 메모리는 이제 단순한 부품이 아니에요. 국가의 생존을 결정하는 전략 자산입니다. 더 무서운 건 석유는 대체재가 있어요. 전기도 쓰고 수소도 쓰고 태양광도 써요. 근데 HBM은 인공지능을 돌리려면 이 메모리가 반드시 필요해요. 어디에도 대체할 물건이 없어요. 그리고 그 귀한 HBM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뿐입니다. SK 하이닉스도 만들긴 하지만 삼성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어요. 미국의 마이크론 기술력에서 한참 뒤처져 있어요. 아직 대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메모리가 21세기의 석유가 됐고 그 석유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자,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째, PC나 스마트폰이 필요하다면 지금 사세요. 가격이 계속 올라요. 1분기에 5,560% 올랐어요. 2분기에도 추가 상승이 예고돼 있어요. 한 달 미루는 사이에 20만 원, 30만 원씩 뛸 수 있다는 뜻입니다. AI 기능이 꼭 필요 없다면 이전 세대 모델을 찾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둘째, 투자자 관점에서 보세요. 지금의 메모리 폭등은 삼성전자에게 유례없는 기회예요. 주요 금융기관들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고 2025년 영업 이익 전망을 160조 원 이상으로 조정했어요. 깜짝 실적이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지만 지금의 시장 판도가 누구에게 가장 유리한지는 명확해요. 셋째, 거시적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대한민국은 AI 시대의 핵심 자원인 메모리를 좌우하고 있어요. 전 세계 AI 메모리 시장의 대부분을 우리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건 단순히 돈을 버는 수준을 넘어서 국가적 협상력이에요. 트럼프 정부가 보편 관세를 들고 나와도 우리 반도체 앞에서 주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메모리는 이제 부품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됐어요. 자, 정리할게요. 오늘의 네 가지 핵심. 첫째, 삼성이 이익을 위해 일반 메모리를 줄이고 HBM에 올인했다. 둘째, 그 결과 공급이 절벽처럼 떨어졌고 가격이 폭등했다. 셋째, 구글, 애플도 이 메모리 없이는 못 살아가게 됐다. 넷째, 트럼프조차 삼성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오늘 저녁, 당신은 무엇을 할 건가요? 첫 번째 사람들. 에이, 삼성이 그렇게 쉽게 망하겠어? 이러면서 영상을 잊어버려요. 두 번째 사람들. PC나 스마트폰 구매 계획이 있다면 지금 당장 움직여요.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요. 세 번째 사람들. 투자를 고려한다면 삼성전자의 2025만 2026년 실적을 추적해보세요. 지금이 진입 타이밍인지 판단해보세요. 네 번째 사람들. 당신의 가족이나 주변에 반도체 관련자가 있다면 SNS에서든 대화에서든 지금 우리가 역사적인 시대를 살고 있다고 공유해주세요. 우리 산업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고요. 이 영상을 보고 난 뒤로 좋은 정보네라고만 하고 끝내면 안 돼요. 오늘 저녁 당장 행동하세요.
첫 번째 행동은 10분이면 돼요. 두 번째 행동도 30분이면 충분해요. 세 번째 행동은 5분이면 돼요. 작은 행동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마감 1830만 1900. 마지막으로요. 역사 속 한 장면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1997년 IMF.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한 부류는 설마 그럴까라고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른 부류는 혹시 모르니까 라고 생각했어요. 준비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준비한 사람들은 살아남았어요. 아니, 오히려 부자가 됐어요. 삼성 주식을 바닥에서 주었어요. 강남 아파트를 반값에 샀어요. 이건 능력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준비의 차이였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말 일어날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명확한 건 지금 전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평택 호텔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메모리를 확보하려고. 이건 예측이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 영상이 당신의 다음 3년을 바꾸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의 심장을 쥐고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